왜 저 사람 머리에 하얀 거즈를 보는데 내가 먼저 아픈 거죠? 기억을 잃은 진주는 민준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죠. 기억도 없는 사람을 왜 이렇게까지 몰아내는 겁니까? 사고를 묻던 경찰 앞에서 태우는 서류철 하나로 질문의 방향을 비틀어 버립니다. 피해자였던 진주는 순식간에 의심받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지우려 한다면 제가 먼저 데리고 떠날 겁니다. 왜 자꾸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죠? 기억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몸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진주가 떠올리려는 건 잃어버린 사랑일까요? 아니면 물류창고 그날의 진실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고를 말하라던 자리에서 태우는 진주를 범죄자로 세웠습니다. 회장실에는 경찰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하려던 건 물류창고 사고 당일의 일이었죠. 누가 그곳에 있었는지, 누가 먼저 위험에 처했는지, 사고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진주는 제임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퇴원도 하지 않은 몸이었지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도 알고 싶었습니다. 사고 당시 물류창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경찰의 질문은 분명히 사고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로 밀어냈습니다. 그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은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의 펜끝이 멈췄습니다. 범죄요? 클로이가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려 했습니다. 진주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사고를 묻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태호는 사고의 문을 열자마자 죄를 진주 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도 굳었죠.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물류창고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고 경위 조사와 다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클로이리가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 설명하려면 그곳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확인해야죠. 제임스가 진주 앞으로 몸을 조금 틀었습니다. 클로이는 아직 회복 중입니다. 기억도 온전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조사는 부당합니다. 부당한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태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흥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차가웠죠. 진주는 서류 맨 아래 작은 글자를 보았습니다. 물류창고 출입 기록. 그 단어가 눈에 닿는 순간 아주 짧은 소리가 스쳤습니다.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누군가 뛰어오는 발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손. 태호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클로이리 씨, 회장님 말씀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진주는 천천히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그 뒤를 기다렸습니다. 경찰의 펜도 강 실장의 시선도 제임스의 숨도 그 한마디 뒤에 걸렸죠. 진주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조금 전 스친 장면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누군가 기다렸다는 듯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태호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경찰은 다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진주를 보았습니다. 몰라서 멈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보았지만 끝내 삼킨 얼굴. 진주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태호는 그 침묵을 자기 뜻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진주의 침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충분했죠. 회장실 안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물류창고 사고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호의 말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진주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순간 그는 그 말을 책임 회피처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건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제임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그 말을 기록에 남기자는 겁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본인이 부정하지 못했으니까요. 부정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더더욱 회사에 둘 수 없습니다. 그 말에 강 실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진주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회사에 둘 수 없다. 그 말은 확인도 조사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론이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확인해야 할 건 물류창고 사고 당시 상황입니다. 기밀 유출 의혹은 별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태호는 기다렸다는 듯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강 실장이 그 서류를 받아 경찰 쪽으로 옮겼지만 손끝은 굳어 있었죠. 문서 제목은 내부 보안 위반 보고서였습니다. 작성 날짜는 사고 직후. 사고가 나자마자 누군가는 클로이를 회사 밖으로 밀어낼 준비를 한 겁니다. 제임스가 낮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아델 보안팀입니다. 클로이가 병원에 있는 동안요? 태호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고와 별개로 회사 자료는 보호해야 합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회장님은 사고 이야기를 하자고 불러놓고 지금은 클로이를 해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회장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주는 제임스의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류 가장자리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죠. 물류창고 출입 기록, 내부 보안 위반, 경쟁사 전달 의혹. 모든 단어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아델 밖으로 밀어내는 방향. 태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이름만 바꾼 해고죠. 클로이리는 오늘부로 아델 바이오 프로젝트에서 제외됩니다. 회사 출입 권한도 정지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델과 관련된 어떤 자료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강 실장은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이미 결론을 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사고 질문도 경찰도 진주의 침묵도 모두 그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때 진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했는지 정말 알고 계세요? 태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짧은 침묵. 그 질문은 약했지만 회장실 안을 흔들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던지는 질문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눈치챈 사람이 던지는 말 같기도 했죠. 그건 경찰이 확인할 겁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제임스가 진주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의 펜 끝도 멈췄죠. 진주는 더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직원 하나가 굳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현준 본부장님께서 클로이리 출입 정지권을 확인하셨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아주 잠깐 사라졌습니다. 어디 있지? 아직 본사에는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 일을 그냥 넘기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진주는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방금 막 나오려던 말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고 질문도, 진주의 다음 말도 태호가 만든 임시 조치 아래 묻히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서 클로이가 아델 밖으로 밀려나던 그 시간, 별채의 오정란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휴대폰을 쥔 채 송근태의 이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멈춰 있었죠. 그때 뒤쪽에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정란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옥집사가 별채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도 없었죠. 정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술잔 옆에 부딪힌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옥집사, 언제 들어왔어? 옥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사람을 미치게 했습니다. 옥집사가 아는 게 어디까지인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아직 말하지 않은 게 무엇인지, 그 모든 질문이 정란의 목을 조였습니다. 사람 피 말리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옥집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이면 돼. 얼마. 얼마면 입 닫고 나갈 건데. 사모님은 아직도 돈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는 협박은 더 위험했습니다. 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네가 뭘 안다고 이래?
민준 도련님께 또 무슨 일 생기면 그땐 제가 먼저 회장님께 말씀드릴 겁니다. 너 지금 나 협박해? 막는 겁니다. 사람이 더 다치는 건 막아야죠. 정란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잔이 접시를 건드렸습니다. 짧은 소리. 그 소리에 정난 자신이 더 놀랐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 위에 뜬 이름은 송근태였습니다. 옥집사의 시선이 화면에 닿았습니다. 받으세요. 사모님이 제일 믿는 분 아닙니까? 정란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춘 채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송근태는 단위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렇듯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시선은 오래 머물지 못했죠.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먼저 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왜 부르셨어요? 송 기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사고 나던 날 사모님 곁에 누가 있었는지. 송근태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아직 물류창고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송근태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부드럽게 피하려던 말이 처음으로 제자리에 걸렸죠. 사고 난 날 사모님이 민준이를 그곳으로 보냈죠. 그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시킨 일인지는 알겠네요. 송근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겁먹은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끝까지 감싸려는 사람의 침묵이었죠. 송 기사님은 늘 사모님 곁에 있었어요. 사고가 나기 전에도, 사고가 난 뒤에도 제가 모신 분이니까요. 모신다는 말로는 부족하죠. 사모님이 남에게 못 맡길 일을 꺼낼 때마다 송 기사님은 늘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송근태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모님을 정말 지키고 싶다면 지금처럼 감싸기만 해선 안 됩니다. 송근태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사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대로 가면 사모님 혼자 무너져요. 회장님은 절대 사모님을 지켜주지 않을 테니까요.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송 기사님은 늘 사모님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남은 흔적도 사모님보다 송 기사님이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무슨 흔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사모님이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민준이를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말로는 안 돼요. 단이는 송근태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증거를 가져오세요. 송근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이 아주 잠깐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죠. 본인도 모르게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단이의 시선이 그 짧은 움직임에 멈췄습니다. 송 기사님, 송근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걸 끝까지 숨기면 사모님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송근태는 주머니에 닿았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꺼내지도 못했고 숨기지도 못한 채 별채에서 울리던 전화는 끝내 끊겼습니다. 오정란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의 침묵 사이에서 처음으로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란이 흔들리는 사이 태호는 이미 다른 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퇴원 식사. 겉으로는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지만 그 안에는 클로이를 아델 밖으로 밀어내고 민준 주변까지 다시 정리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날 저녁 아델 저택의 식탁은 축하보다 통보가 먼저 보였습니다. 민준의 퇴원을 위해 차린 자리라 했지만 그 식탁에서 가장 먼저 정해진 건 클로이가 더 이상 아델 안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은 단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는 식탁 상석에 앉아 있었고 오정란은 유나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민준 가까운 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죠. 그 자리가 누가 정한 자리인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가 네 걱정을 많이 했어. 당분간 옆에서 도와주면 너도 편할 거야. 유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민준 씨가 편해질 때까지만 곁에 있을게요.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얼굴을 보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 같기도 했고 꼭 피해야 할 사람 같기도 했죠. 그 느낌의 이유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단이는 바로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준 앞에서 나를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진주가 빠진 자리, 유나가 앉은 자리, 아무렇지 않게 그 자리를 받아들이게 만들려는 사람들. 민준이 오늘 막 퇴원했어요. 누가 옆에 있느냐보다 뭘 듣게 할지부터 조심해야죠. 오정란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일 아니야. 예민해야죠. 사고를 당한 아이니까요. 그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단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익숙한데 그 눈빛 안에 담긴 두려움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를 짓눌렀죠. 태호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로이리는 오늘부로 아델일에서 빠진다. 다니의 시선이 태호에게 향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사 자료가 밖으로 나가려 한 정황이 나왔어. 확인이 끝날 때까지 출입도 막는다. 유나의 손이 무릎 위에서 작게 움켜쥐어졌습니다.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클로이가 아델에서 밀려난다는 말. 그 말이 자신에게 어떤 틈을 열어주는지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끝나지 않은 일을 가족 식사 자리에서 통보하시는 건가요? 가족 일이기도 하니까. 아니요. 회장님 일이죠. 회장님이 정해놓고 가족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일. 태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나는 회장으로서 아델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민준도 지켜야 해. 민준이를 지키는 방식이 왜 늘 누군가를 지우는 쪽인지 모르겠네요. 오정란이 낮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이 지나치네. 단이는 오정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태호만 바라봤죠. 지나친 건 제가 아니에요. 사고를 당한 사람 앞에서 또 다른 사고의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자리가 지나친 거죠.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클로이. 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자 모두의 시선이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왜 그 이름을 불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어야 하는데 마치 누군가 멀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니의 손끝이 식탁 아래에서 굳었습니다. 태호는 대답 대신 물잔만 바라봤고 오정란은 유나를 힐끗 보았습니다. 유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은 기억은 아닐 거예요. 다니의 시선이 바로 유나에게 닿았습니다. 그걸 유나 씨가 어떻게 알죠?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공기가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정란이 먼저 고개를 돌렸고 태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부르지 않은 사람이 이 식사 자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발소리는 식탁 앞에서 멈췄습니다. 현주는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던 사람처럼 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식탁 밖에서 모든 말을 듣고 들어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오정란은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민준의 퇴원 식사라는 말로 겨우 붙잡아둔 자리가 현준의 등장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준아, 너 왜 이제 와? 민준이 퇴원한 날이야. 현준은 오정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태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가족 일이기도 하다면서요. 태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꺼낸 말을 현준이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럼 저도 가족으로서 말하겠습니다. 현준아, 지금 네가 나설 때 아니야. 클로이를 아델에서 내보내는 건 가족 일이고 제가 그걸 말하는 건 나설 일이 아닙니까? 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주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고 다니는 민준의 손등 위에 올린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민준은 현준을 바라봤습니다. 클로이라는 이름이 또다시 귀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제 방에서 말씀하셨죠. 클로이 계약도 끝내고 결혼도 없던 일로 하라고. 오정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현준아, 클로이는 아버지 회사,
아버지 집에서 깔끔하게 치워버리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태호가 회사 보호라고 포장했던 말의 안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출입정지, 프로젝트 배제, 기밀 유출 의혹, 그 모든 말이 결국 한쪽으로 모였습니다. 클로이를 지우는 쪽으로. 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네가 정신 못 차리니까 한 말이야. 저까지 치워버리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죠. 그 말에 오정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현준을 후계자로 세우려던 마음, 민준을 밀어내려던 욕심, 그 모든 계산이 한순간에 자신의 아들 입에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네 아버지를 가족 앞에서 욕보이겠다는 거야? 욕보인 건 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치우고 어머니는 아들을 자리로만 보고 있었죠. 그만해. 오정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갈라져 있었습니다. 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으세요? 오정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제자리는 늘 아델 안에만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사랑하는지보다 제가 누구를 밀어내야 하는지가 먼저였죠. 네가 아델을 가져야 하니까 그 아델 때문에 민준이까지 죽을 뻔했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왜 죽을 뻔했는지, 누가 자신을 그곳으로 보냈는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은 보였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준아, 여기서 멈춰. 아버지가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현준은 태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제 목소리는 더 낮아졌죠. 아버지 손에 치워지기 전에 제가 먼저 떠나드리죠. 오정란이 숨을 삼켰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여자 때문에 네 자리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현주는 오정란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얼굴이었지만 눈 안쪽에는 오래 묵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였던 적은 없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자리였죠. 오정란은 한 걸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현주는 식탁 전체를 바라본 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클로이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함께 떠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숨겨둔 기대가 사라졌고 오정란은 의자 끝을 붙잡았습니다. 태호의 손은 물잔 옆에서 멈췄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 결혼, 미국, 떠난다는 말, 모두 자신과 상관없는 단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이, 작게 흘러나온 그 이름에 다니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왜 그 이름을 다시 부른 건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느낌, 붙잡아야 하는데 붙잡을 이유를 모르는 느낌. 그날 밤 민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클로이라는 이름이 떠올랐고 다시 눈을 뜨면 현준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떠난다.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민주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복도에서 민주는 밤새 귀에 남아있던 이름과 마주쳤습니다. 클로이. 그 이름은 전날 식탁을 떠나지 않았죠. 현준이 미국으로 떠나겠다고 한 뒤에도 민주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계속 한 사람 쪽으로 기울었죠. 이유 없는 불편함. 붙잡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붙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감각. 괜찮니? 다니가 낮게 물었습니다. 네, 그냥 조금 어지러워요. 무리하면 안 돼.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복도 끝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죠. 낯선데 이상하게 기다린 듯한 발소리. 검사실 문이 열리고 제임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뒤로 진주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민준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진주도 멈췄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복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도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그래야 맞았습니다. 그래야 했죠. 저 사람이 클로이입니까? 다니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민준아, 지금은 지나가자. 왜요? 아직 네가 감당할 일이 아니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을 보자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잃어버린 기억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본 것처럼요. 진주는 민준의 머리 옆에 붙은 작은 거즈를 보았습니다. 붕대를 감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리카락 사이에 붙은 하얀 조각 하나.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숨이 작게 막혔죠. 차가운 바닥, 급하게 밀려오던 바람, 누군가 자신을 감싸던 몸,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이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클로이, 괜찮아? 제임스가 조용히 진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준만 보고 있었죠. 민준이 먼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진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걱정은 먼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떠오르지 않는데 상처는 먼저 보였습니다. 다친 데는 괜찮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어봅니까? 진주는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이유 없는 미안함.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임스가 조용히 진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클로이, 너무 무리하지 마. 진주는 들은 척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죠. 왜 자꾸 미안한 기분이 들죠?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하다니요. 진주는 입술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목 안쪽에서 밀려 올라온 말이 자신도 모르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 나 때문에 다친 거예요?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의 손끝이 굳었습니다. 제임스도 진주를 붙잡은 채 멈췄죠. 민주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또라니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진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어두운 문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류창고, 발소리,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밀쳐내던 손. 그때 진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당신이... 그 순간 검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굳은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서로를 보고 뭔가 떠올랐습니까? 진주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죠. 진주의 입끝까지 올라온 그 장면은 잃어버린 사랑의 기억일까요? 아니면 물류창고 그날 두 사람이 함께 묻어버린 진실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